HTML 디자인 한다 그랬고요. 문법이 간단하다 그랬어요. 선택자 있고, 여기 변경, 태그의 속성을 변경한다 그랬죠. 변경, 액션,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선택해서 액션을 취하죠. 변경하는 작업 한다 그랬어요. 이 문법이 다고요. 한 줄 주석만 있지, 여러 줄 주석만 있지, 한 줄 주석은 없다 그랬어요. 한 줄 주석하면 그 버그도 잘 안 잡혀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변경자는 속성, 속성의 값, property value, 속성 값. 그래서 CSS 배우는 건 어떻게 찾을 건지 찾아서 변경하기, 무엇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기술하는 게 일이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태그로 선택자로 별 모두 선택한다 그랬어요. 모든 태그를 다 선택하고요. 2번 태그 이름을 기술하면 걔가 선택이 되고요. 3번 id, 샵 id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 중 한 개만 찾을 때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클래스, 얘는 점 클래스죠.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룹을 지어 가지고 한 번에 변경할 때, 여러 개 그룹 지어서 한 번에 변경할 때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또 있다 그랬지? 5번 5개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있다 그랬죠? 태그 점 클래스 이런 거 있다 그랬어요. 뭐 클래스 점 클래스도 되고, 태그가 합쳐진 거, 얘는 뭐랬죠? 특정 태그 중에 점 클래스를 갖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한 칸 띄워져 있는 거랑 다르다 그랬어요. 띄워져 있는 거는 태그 자식 중에 있는 점 클래스 찾는 애고요. 붙어 있는 애는 이 태그를 찾는데 찾은 태그 중에서 점 클래스 속성이 있는 애만 남기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선택자 중에 또 속성 선택자, 속성으로 찾는 거, 특정 속성을 찾을 때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괄호. 보통 A 태그에 href 찾을 때 이렇게 쓴다 그랬고요. 얘는 P 태그에 텍스트라는 속성을 찾네요. 없는 속성인데 예를 들려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는은, 얘는 이렇게 속성 이름만 있는 애는 해당 속성이 있냐 없냐로 판별하고요. 얘는 있는데 레드이네. 물결은, 얘는 뭐예요? 레드 돼 있으면 스페이스로 띄워져 있는 여러 개 중 레드가 있나 찾는다 그랬죠. 이렇게 레드를 찾으면은 레드, 블루, 레드 둘 다 찾아진다 그랬죠. 스페이스로 구분된 단어 중에 레드가 있나 그렇게 찾는다 그랬고요. 얘도 원래 이거 잘못 기술돼 있다 그랬죠. 원래는 이렇게 찾아야 돼요. p 텍스트 대각선은 레드 이렇게 찾는다 그랬죠. 그럼 레드로 시작하는, 혹은 레드 밑줄로 시작하는, 레드 짝대기로 시작하는 이런 애들 찾는다 그랬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미지로 시작하는, 달러는 뭐야? 끝나는,
이미지 .png로 끝나는, 얘는 속성에 ONG라는 문자열이 있냐 없냐 가장 많이 쓰겠죠. 그런 형태로 찾을 때 쓴다 그랬어요. 이제 확인해 보시라 그랬고요. 예제는 3개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PDF, 그 다음 PPT, 그 다음에 W3 스쿨. 이거 3개 정도 확인해 보시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가상 선택자 있다 그랬죠. 가상 선택자는 뭐라 그랬어요? 상태를 상태에 따라서 스타일 시트를 적용할 때 쓴다 그랬어요. 이거에 이만큼 A 태그에만 있는 속성이고요. 얘도 A 태그 몇몇 대부분의 태그 있는 속성이고요. 두 개는 얘는 사용자 입력에 있는 속성이고요. 사용자 입력.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용자 입력에 포커스 많이 있고요. 호버 대부분 있고요. 대부분 모든 태그에 다 있고요. A 태그 관련된 에라 그랬어요. A 태그의 상태에 따라서 디자인할 수 있고, 링크드는 방문한 적이 없는 처음 가는 A 태그일 경우 모양이 레드로, 밑줄은 없고, 얘 밑줄을 강제로 없앴네요. 방문했으면 이렇게 블루로, 그 다음에 마우스 누르고 있어 보시면 색깔이 바뀌어요. 그때 나오는 색깔을 블랙으로 디자인 한 거고요. 호버는 마우스 올라갔을 때 디자인 한 거고요. 포커스하고 블루어 있죠? 포커스는 텍스트 박스가 선택되면 걔가 포커스를 받았다고 보통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면 포커스 받은 애가 포커스를 잃어버리죠.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블루어라 그랬어요. 아이고, 얘도 뭐 복잡하게 설명해 드렸죠. PDF로 설명하는 게 더 난 것 같은데, 이게 오브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오브. 그래서 오브 들어있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찾은 이 중에서, 그런 의미고요. 찾은 이 중에서, 얘는 모든 이 중에서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한 걸로 확인해 보면 모든 이 중에서 첫 번째 자식만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가 들어있는 건 찾은 이 중에서 첫 번째 걸 의미하고요. 첫 번째 자식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예제로 꼭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first child 해가지고 H4 돼 있네요. 모든 H4 중에서 얘가 첫 번째 자식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디의 첫 번째 자식이 H4가 맞죠? 색칠되고, 마지막 차일드 레드 색칠되고요. nth 차일드 en 플러스 1 홀수 찾아서 변경하라는 얘기고요. 찾은 애가 홀수 번째이면 얘 홀수 번째죠. 짝수 번째이면 얘 짝수 번째죠. 찾았는데 홀수 번째야, 짝수 번째야, 뭐 그렇게 된다 그랬죠. 얘가 바디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바디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어디 갔어?
바디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퍼스트 차일드였나? 차일드 퍼스트였나? 퍼스트 차일드네요. H4 퍼스트 차일드. 이거 선택이 돼요? 누가 선택이 돼요? 바디에 이렇게 돼 있으면 H4를 찾아서 걔가 첫 번째 자식인지 확인해 보면 얘는 첫 번째 자식이 아니고 두 번째 자식이죠. 얘는 H4가 아니니까 당연히 선택이 안 될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H4니까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퍼스트 차일드는 아니죠. 나머지 다 퍼스트 차일드는 아니죠.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오브가 들어가면 퍼스트 오브 차일드 하면 요 안에서 포인 안에서만 검색이 되고, 그 중에서 첫 번째니까 오브가 들어가면 얘는 선택이 돼요. 라스트 차일드 마찬가지죠. H4 라스트 차일드 하면 요 선택이 안 되죠. 이게 P 태그지 H4 태그가 아니니까. H4 중에 마지막 거냐 확인하겠죠. 다 마지막이 아닌데 얘는 H4 자체가 아니죠.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브가 들어가면 찾은 것 중에서 H4 중에서 마지막이니까 얘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오브 들어가면 자식 중에 H4인 애를 찾아서 그 하나의 노드 밑에 있는 자식들 노드 중에서 H4를 찾아서 걔가 마지막 건지, H4 찾은 H4 중에 마지막 건지, 안 붙으면 모든 자식 중에서 마지막 H4가 마지막 노드인지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로 들으면 헷갈리니까, 알고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들으면 좀 덜 헷갈리니까 본인이 열심히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쉽게 뭐 결정적으로 한 2-3일 지나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는 정도는 생각이 나요. 열심히 공부해두면 그 정도는 생각이 나요. 그때 또 찾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안 그러면 버그를 못 잡아요. 자, 퍼스트 차일드 H4 퍼스트 차일드 바디에서는 두 개가 찾아지는데 둘 다 H4가 아니라서 퍼스트 차일드 선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DIV에서는 자식 중에 퍼스트 차일드가 H4니까 얘가 선택이 되겠네요. 얘도 이 div 밑에서는. 그래서 이런 형태에는 자식 노드를 찾는 거예요. 자식 노드. 그래서 여기 계속 자식이 있는 노드를 다 탐색해요. 그래서 처음에 바디 노드에 자식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탐색해서 두 번째가 퍼스트 차일드 H4의 퍼스트 차일드인지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div에 자식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은 사용자 입력 태그 중에 가상 클래스네요. 상태를 뭐 꾸밀 수 있는 enable, disable, 이게 뭐예요? 사용 가능한. 종종 보면 체크박스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경우 있어요. 살짝 회색빛 돼가지고 있는데 못쓰게 해놓은 사용자 입력이 있어요. disable, 평상시 상태가 enable이고요, 잠겨진 상태가 disable이고요. 체크드 뭐예요? 이건 체킹되면 체크드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선택이 되면 포커스고요. 라디오 박스가 있어요. 이거 선택되면 모양을 바꾸고 싶어요. 텍스트를 바꾼다든지 밑줄을 넣는다든지 하고 싶어요. 그때 쓰는 애라고요.
그때 쓰는 상태 클래스고요. 잡다한 거 있는데 넘어가고요. 이거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야 풀 수 있는, 이거 잡다한 거 그냥 버리세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려운 것들은 실무 가면 대부분 안 쓰려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트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HTML이 트리 구조로 돼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트리 구조로 돼 있냐면 맨 상단에 HTML 태그로 묶죠. 그리고 그 밑에 타이틀이랑 헤드가 있죠. 이렇게 있죠. 헤드 안에 뭐 있어요? 여러가지 있죠. 아, 이거 잘못 썼네. 바디랑 헤드가 있고 여기에 타이틀이 있죠. 바디 안에 div 몇 개 있고, div 안에 뭐 h1 태그, h2 태그, 폼 태그, 테이블 뭐 잔뜩 있겠죠. 잘 보면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태그들이 묶여서 이렇게 트리 모양을 이뤄요. HTML도 트리 구조가 있고요. 돔이라 그래요. 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HTML을 이게 문서 구조를 돔이라 그래요. 이 면접 보러 가면 많이 물어보는 용어예요. 돔이라 그래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돔이라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선택자가 뭐예요? 이런 돔 구조에서 자기가 원하는 태그를 찾는 거죠. 나중에 자바 프로그램에서도 찾아요. 자, 그 다음에 찾아서 변경하죠. 일단 찾아야 되잖아요. 돔 구조를 알아야 찾을 수 있겠죠. 돔 관련 책만 한 권이에요. 자, 그래서 트리 구조를 설명하면 맨 위에가 루트라 그랬고요. 트리니까 거꾸로 세우면 얘가 뿌리죠. 계속 확장해 나가죠. 맨 끝이 리프고요. 레벨, 트리의 깊이를 레벨이라 그러고요. 최대 긴 트리가 4단계까지 타고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특정 노드 밑에 있는 노드를 자식 노드라 그랬죠. 자식이네요. B의 자식은 E, F네요. H의 자식은 M이네요. J의 자식은 없네요. A의 자식은 B, C, D네요. F의 자식은 K, L이네요. 바로 밑에 있는 노드가 자식이고요. 밑에 있는 모든 노드를 B의 그 밑으로 있는 모든 노드를 자손이라 그래요. 자식. 바로 밑에 있는 건 자식. 다 있는 건 자손. 바로 위에 있는 애를 부모. G의 부모는 C네요. 그리고 G의 위쪽에 있는 모든 루트에 자기로부터 루트에 이르는 모든 노드를 조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G의 위쪽에 있는 2개의 노드를 조상, M의 위쪽에 있는 노드 H, D, A를 조상이라 그래요. B와 부모가 같은 노드 C, D를 형제라 그래요. 형제. H의 형제는 IJ, I의 형제는 HJ, F의 형제는 E. 부모가 같은 노드를 형제라 그래요. 트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뭐 읽어보시고. 트리 구조 형태로 찾는 방식이 있어요. 자, 우선
후손이라 그러네. 하여간 영어로 찾을 때는 차일드, 칠드런. 그래서 보통 제 기억으로는 칠드런이었던 것 같아요. 자손, 칠드런, 자식, 차일드. 부모는 뭐였더라? 부모는 잘 안 찾아요. 그래서 그냥 점 2개. 페어런트, 페어런트였던 것 같다. 부모는 페어런트, 조상은 페어런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용어 이거 왜 설명해 드리냐면, 영어로 찾으려면 쓰는 용어들이에요. 제이커리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손은 한 칸 띄워요. 한 칸 띄워. 이렇게 한 칸 띄워요. 자손은. 자, 그래서 A 태그 밑에 있는 B 태그에 B 태그 있고, C 태그 있고, C 태그 밑에 B 태그 있고, 여기 A 태그 있고, 이렇다고 해봐요. F, G 뭐 이런 식으로 태그들이 있다고 봐요. A 태그 밑에 이게 자손, 칠드런을 의미해요. 자식들. 밑에 있는 모든 걸 의미해요. 한 칸 띄우고, A 태그 밑에 있는 모든 태그 중에 B 태그, 얘를 찾는 거예요. 3개. 이게 B 태그잖아요. A 태그 밑에 있는 B 태그, 요 3개 찾을 때 쓰는 애예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밑에 있는 애만 선택하는 거예요. A 태그 바로 밑에 있는 B 태그 2개만 찾아지겠네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그리고 A, B 얘는 뭐예요? A, B A 태그도 찾고 2개 찾아지겠네요. B 태그도 찾고 3개 찾아지겠네요. 5개 찾아져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 태그 물결 B는 뭐예요? A 태그 다음에 있는 B 태그니까 여기 존재하는 애가 없네. 부모가 같은 A 태그 다음에 B가 올 때 생각해봐요. 여기 앞에 B를 추가해보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B를 추가해볼게요. 그럼 A 물결 B 하면은 여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B 태그 B, A, B, B가 있어요. 요 B 태그 밑에. 근데 A 태그 물결 B 하면은 요 2개만 선택이 된다고요. A 플러스 B 하면은 A 다음에 오는 얘만 선택이 돼요. 다시 그려볼까요? A 플러스 B, A 다음에 오는 B니까 얘만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A 물결 B 하면 A 뒤에 인접한 모든 B래요. 이거 2개가 선택이 돼요. 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띄어쓰기, 자손을 찾는 거고요. 이거 자식을 찾는 거. 자식은 뭐야? 어떤 노드 있으면 바로 밑에 있는 애들만 찾는 거예요. 얘 바로 밑에 있는 A, B. A 바로 밑에 있는 B만 찾는 거예요. 얘는 자손도 찾는 거예요.
콤마는 그냥 A 찾고 B 찾고예요. 세 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A.B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이 세 개 헷갈려 하세요. 얘는 A 태그 중에 클래스.b를 찾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이것도 떨어져 있으면 다른 의미예요. A 태그랑 그 자손 중에 .b 클래스를 찾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 더 추가됐네. A 한칸 띄고 B A 쉼표 B A 꺽쇠 B A A.B 다 다른 의미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A 자손 중에 B A하고 B하고 찾는 거고요. A 자식 중에 B 찾는 거고요. A 태그 중에 B 클래스를 찾는 거고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자, 예제로 꼭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클릭해서 안 들어가지나? 써서 들어가야 되나? 이거 풀어보는 거예요. 보면 움직이고 있죠? 이 움직이는 접시를 찾는 선택자를 기술하시는 거예요. 힌트 있고요. 보세요. 이게 움직이는 애가 뭐야? 여기 보세요. 이게 div 테이블 위에 플레이트 접시 두 개 있죠?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플레이트 하면 될 것 같은데, 플레이트 하면은 접시 두 개가 선택이 됐죠. 벤토만 찾는 거네요. 얘도 벤토 하시면은 두 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벤토. 얘는 접시 플랜트 하면은 이 접시도 플랜트고 이 접시도 플랜트네요. 플레이트네요. 근데 얘만이잖아요. 얘만 하나만.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얘 아이디가 펜시래요. 그러면 샵 펜시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옆에 힌트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옛날에는 학생들하고 이거 빨리 하는 거 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표창장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1번부터 32번까지 푸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응? 이거 1분에 푸시는 분들 있어요. 1분 동안 이거 다 푸시는 분이 있어요. 안 믿기죠? 여기도 하면은 한두 명은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1분에 하냐고, 처음에는 2분 정도면 된다 그러는데 2분 정도는 거의 상당히 많아요. 한 20-30% 2분 정도 하세요. 그리고 1분, 어떤 분은 타자 쳐도 1분이 안 나오시는 분이 많은데, 거의 1분이면 1초에 하나씩 푸시는, 32개니까 2초에 하나씩이네. 2초에 한 문제씩.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매기수 한두 분씩 계세요. 두세 분씩. 여기도 저분 여기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1분에 그 칠 수 있는 분들이 두세 명은 되고 2분은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해보시면 절반은 2분 만에 다 할 거고, 빨리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틀리지 않고 잘 풀어보세요. 그래서 옛날엔 조별 릴레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풀어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지. 적어도 뭐 5분? 2, 3분 안에 주파는 3분 너무 빠른 느린가? 아니, 하여간 처음엔 한 5분 안에 하라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대부분 1, 2분 안에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해보세요. 처음에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목표를 가지고 1, 2분 안에 하시면 1, 2분 안에 다 거의 돼요. 한 번 푸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푸니까. 그래서 1에 놓고 이렇게 되나? 풀어보세요. 32번까지. 안 되는 거 옆에 설명 있으니까 대충 보세요. 번역이 되나? 번역되네. 원문 보기.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 푸는 시간 좀 드려볼게요. 1시간 정도 드려볼게요. 해보세요. 반복 숙달. 코드를 보고 대충 튀어나와야지. 뭐 실무에 써먹으려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야 써먹을 수 있어요. 자바도 뭐 그렇고 거의 코드를 외우고 있어야 쓸 수 있지. 그 정도 익숙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워요. 해보세요. 반복 1시간 정도야 뭐 투자할 만하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자, DIV하고 스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두 개 공간 분할 태그예요. 공간 분할 태그. 이 무슨 얘기냐면 이 화면이 있으면은 이거 화면을 이렇게 나눌 때 쓰는 거예요. 나눌 때. 왜 나누냐? 왜 나누냐? 그냥 우리 뭐 보통 이거 한 층도 여러 개로 나눠서 쓰고 있죠. 1반은 여기, 2반은 여기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죠. 효율성을 위해서 한 번에 칸막이 없이 만들면 웹사이트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웹사이트는 디버깅이 쉽지 않아서 네이버 같은 사이트 이거 한 번에 만들면 태그 여닫는 걸 잘못하면 뭐 이게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양만 보고선. 그래서 DIV를 잘라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얘는 상단,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얘는 로그인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만들면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얘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DIV를 묶어서 만들지 않으면은 이거 여기 좀 터졌어요. 이거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통으로 만들면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라서 만들면 이 DIV에서 문제가 생기면 얘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얘만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화면을 최대한 나눠서 만들어요. 공갈분한 태그고요. 대표적으로 DIV랑 스판이 있어요.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 DIV는 블록 형태의 공간을 나누는 데 쓰이고 스판은 인라인 형태의 태그를 나누는 데 사용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블록, 인라인 얘 의미가 뭐냐면은 글씨 쓰면 어때요? 기준선이 있고요. A, B, C, J, K
G, 기준 Q, G 이 기준선에 맞춰서 글씨를 쓰죠. 그럼 하나하나 데이터들이 옆으로 이렇게 기술되죠. 글씨 쓸 때처럼 배열되는 형식을 인라인이라 그래요. 인라인 대표적인 태그가 글씨 관련된 태그들이에요. A 태그, 이미지 태그. 글씨 쓸 때 글씨 안에 이미지도 넣고 인풋도 넣고 셀렉트 사용자 입력도 넣고 인라인 태그예요. 인라인 태그. 글씨 쓰는 것처럼 옆으로 쭉 기술돼요. 이런 글씨들을 묶어가지고 이 글씨 부분만 특별히 뭐 다른 작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걔를 스판으로 묶어가지고 스판 부분만 폰트를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글씨만 쭉 있으면은 중간 부분에 글씨 이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노란색 바꿔주세요. 그 부분을 스판으로 묶고 스판에다가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얘기해주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라인 형태의 공간 분할 태그를 스판이라 그러고요.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잡고 얘에다가 특별히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럴 때 스판 태그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라인 태그 종류예요. 스판, A, 이미지, 인풋, 셀렉트, 텍스트 에어리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글씨 관 포매팅 관련된 태그들 전부 인라인 태그예요. 글씨 관련된 태그들. 그 다음에 블록 태그들 div, h1, p 태그, ul, 홈 태그, dl 태그 뭐 이런 애들 블록 태그고요. 그런 애들 블록 태그예요. 자, 블록 태그, 인라인 태그는 글씨 쓰듯이 옆으로 간다 그랬는데 블록 태그는 이렇게 쌓여요. 위로 하나씩 이렇게 쌓여요. 하나의 블록에 하나의 공간을 기술해요. 이렇게 쌓여요. 옆으로 스판 글씨 쓰듯이 옆으로 되고요. div 쌓여요. 자, 그래서 다음 예제 볼까요? h1 태그, h3 태그 어때요? 한 줄에 하나씩 쌓였죠. 스판 태그, 이미지 태그 옆으로 기술되죠. 베이스라인이라 그래요. 글씨 쓸 때 밑줄. 밑줄 맞추죠.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기술돼요. 이건 블록 태그죠. 줄이 바뀌었죠. 인라인 태그하고 div 차이 설명해 드렸고요. div 태그에 width height을 줄 수 있어요. width height, margin 적용이 되죠. width height, margin 적용이 돼요. 블록 태그 특징이고요.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width height, margin 스판 태그는 적용이 안 돼요. 300인데 왜 300이 안 돼? 데이터에 딱 감싸줘요. 적용이 안 돼요. width height, margin 적용이 안 돼요. 마진 같은 경우는 위아래 마진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보통 마진은 어떻다 그랬어? 왼쪽 오른쪽 마진은 합산돼요. 보통 마진은 어떻다 그랬어요? 큰 쪽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얘가 100, 밑에 게 50, 그러면 두 개의 간격은 100이 돼요. 큰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스판 태그는 위아래는 적용되지 않고 얘는 각각 잡혀요. 왼쪽 마진 따로, 오른쪽 마진 따로. 왜 그런가요? 그렇게 돼요.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쓰다 보니까 이게 더 나아 보니까 이렇게 했겠죠. HTML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의미 없어요. 그렇다면 뭐 그런 거지. 문법인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마진이 둘 다
위에 거 2픽셀, 아래 거 2픽셀 하면 4픽셀이 되는 게 아니고 합쳐져요. 그 얘기한 거고요. 스파는 위아래는 없고요. 마진이 왼쪽 오른쪽은 각자 잡혀요. 일반적으로 DIV는 합쳐지는데 큰 쪽으로 합산되는데 스파는 위아래는 없어지고 좌우는 각각 잡혀요. 뭐 글씨 쓰는 것처럼 옆으로 잡혀서 얘가 더 편하다고 생각했나봐요. DIV 공간 분할 블록 태그들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잘리는데 인라인 태그들은 백그라운드가 이런 형태로 잡혀요. 정말 컨텐츠만 딱 감싸요. 컨텐츠만 딱 감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백그라운드 주려면은 인라인에 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블록 태그에 주셔야, 인라인 태그에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가 잡혀요. 자, 다음 예제를 드리고 있네요. 우리 보통 바디를 보면 UL 태그로 메뉴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회사 소개, 줄이 바뀌어가면 제품 소개, 공지사항, 업무 제휴, 고객센터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오죠. 걔를 CSS를 줘서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예제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일단 보세요. 모든 태그에 마진 패딩 값을 없앴어요. 이거 왜 하냐면 브라우저마다 크기가 달라요. 이거 보면 기본으로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H1 엄청 크죠? 텍스트가 H2 엄청 크죠? 얘보다 좀 작죠? H3 좀 작죠? 이게 브라우저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디자인하려고 그러면 브라우저마다 다 다른 상태를 가지고 디자인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태그마다 마진 패딩 값이 다 다르니까 크기를 0으로 세팅한 거예요. 마진 0, 패딩 0 계산하기 편하도록. 그러면은 지가 기본으로 띄우는 간격들, 글씨 패딩 간격들 그런 게 다 없어지고 딱 붙어서 디자인하기 편하게 되는 거고요. order list, another list, 요 UL 태그 요 점을 없애고 싶은 것 같아요. 리스트 스타일 타입 요 점을 none으로 했어요. none이 뭐예요? 없애는 거죠. 점을 없앴고요. 샵 메뉴 여기 있네요. 메뉴 크기를 줬어요. 이 전체 크기를 준 거죠. 500 패딩 전체 간격을 준 거죠. 10 마진 20 0 0 40 했네요. 그냥 한 것 같아요. 의미 없어 보여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마진값 준다 그랬죠. 백그라운드 컬러 2 회색인가 봐요. 회색 칠했고요. 보더 A 약간 회색빛 나네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했어요. 그 다음에 메뉴 LI, 메뉴 LI는 뭐예요? 메뉴 밑에 LI, 메뉴가 얘잖아요. 요거 요만큼이 UL 아니에요. 걔 한 칸 띄우고 LI, 얘 자식들을 디스플레이 인라인 했어요. 지금 얘가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블록이니까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태그마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LI는 블록 태그예요. 근데 인라인 태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요거 없어지고 밑으로 기술되던 애가 인라인이면 옆으로 기술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UL 태그 만들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데이터 여러 개가 반복되는 애들은 대부분 UL 태그로 만들어서 CSS를 이쁘게 꾸며서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메뉴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린 거고요. HTML이 있으니까 얘는 HTML이 없나?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A 태그는 어때요?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옆으로 기술돼요. 해보시면 네이버 다음 구글. 근데 한 줄에 하나씩 처리하고 싶어서 디스플레이 방식을 블록으로 바꿨어요. 새로 출력됐죠? 디스플레이 속성 변경만으로 배열을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동안 두 개를 설명했어요. 인라인, 그 다음에 블록. 자, 아까 전에 인라인, 블록, 인라인은 스타일 시트가 CSS가 잘 안 먹어요. 아니, 잘 안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다 그랬죠. 위드 하이트 안 먹어요. 마진 패딩 안 먹어요. 그래서 인라인 쓰면은 애들이 딱 달라붙는다 그랬죠. 원래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어요. 위드 하이시 150, 70되도록. 그런데 얘를 인라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안 되겠죠. 이 박스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박스가 쪼그라들 거예요. 글씨 안에 있는 데이터 크기만큼 딱 잡혀버려요. 그럼 보기가 안 좋은데, 인라인 형태로 디스플레이 되면서 블록 태그로 바뀌면은 얘가 이제 스타일 시트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박스가 쌓이는 걸로 보이는데, 이 박스 모양을 유지한 채 글씨 쓰듯이 옆으로 박스를 디스플레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인라인 블록이에요. 인라인 블록이 되면 눈에 보여주는 거는 CSS가 적용이 돼서 블록 형태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인라인 형태로 디스플레이 돼요. 인라인 형태로 나오면서 나오고 있죠? 인라인 형태로 나오면서 블록 형태가 돼요. 원래는 인라인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박스 1 딱 달라붙겠죠? 위드 하이시 안 먹으니까 박스 2. 근데 인라인 블록이니까 블록 모양을 유지하면서 인라인 형태로 디스플레이 된 거고, 얘는 화면에 잘리니까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음 줄에 기술된 거예요. 인라인 형태가 어때요? 화면이 끝나면 밑으로 떨어져서 이어서 글씨가 출력이 되죠. 그걸 표시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공간이 없어서. 브라우저를 당기면 타고 올라가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속성 설명해 드렸어요. 인라인, 글씨 쓰듯이 기술되는 거고요. 블록, 쌓는 것처럼 되는 거고요. 인라인 블록은 블록대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인라인 형태로 기술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미 설명했던 거예요. 블록 같은 경우는 위에 거가 30, 아래 거가 20이면 큰 쪽을 따라간다 그랬죠. 이게 마진이죠. 마진은 큰 쪽을 따라가요. 블록일 경우, 스판일 경우 위아래는 마진 값이 없어지고요. 왼쪽 오른쪽은 각각 잡혀요. 30, 20이면 합쳐서 50이 돼요. 30, 20. 그 다음에 보더가 전체 크기에 영향을 줘요. 얘기했죠. 콘텐츠 200 했어요. 그러면 실제 마진, 보더, 패딩 합친 게 200이 되느냐. 얘가 컨텐츠는 얘도 100, 얘도 100일 거예요. 근데 보더가 커지면 전체 크기도 커져요. 패딩은 마찬가지예요. 전체 크기에 영향을 줘요. 패딩 0일 때와 15일 때 전체 콘텐츠 크기가 커졌죠.
자, 그래서 전체 크기 영향을 주는 거, 패딩, 보더, 마진, 전체 크기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요거 다 합쳐가지고 위드스가 된다 그랬어요. 실제 위드스죠.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설명한 거 확인해 보세요. 쭉 확인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인라인 블록 정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어디 갔나? 블록 이거 바꿔보세요. 인라인 블록에서 블록으로 바꿔보고 인라인으로 바꿔보고 그리고 메뉴 만들어 보시고 자, 해보세요. 자, div 속성 중에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이 있어요. 걔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div는 화면을 이렇게 나누는 애라 그랬죠. div로 화면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나누고 새로운 데이터를 채워 넣는데 얘가 삐져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div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삐져나가면 지가 알아서 확장이 돼요. 근데 고정되어 있으면은 안에 있는 내용이 삐져나갔다 그럼 그냥 삐져나간 상태로 보여주려면 오버플로우 속성을 비저블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div를 삐져나가서 오버된 애가 나왔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오버플로우 속성을 비저블 하시면 되고요. 오버플로우 히든 하시면 삐져나간 게 그냥 사라져 버려요. 눈에 안 보여요. 그냥 div 크기가 유지되고 삐져나가고요. 오버플로우 스크롤이 생겨요. 드래그하면 움직이도록. 오토 스크롤 하면 항상 스크롤이 생기고요. 오토 하면 삐져나갈 때만 스크롤이 생겨요. 삐져나가지 않으면 스크롤이 안 생겨요. 자, 이렇게 div 속성들이에요. div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절대 쓰지 말 걸 권장해요. 그 이유는 브라우저마다 너무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 많아요. 나중에 플롯 배우는데 플롯 R이었나? 하여간 배우는데 얘네가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해석되거나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때그때 처리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불안정하다고 쓰지 말 걸 권장해요. 근데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웬만한 프레임워크도 잔뜩 쓰고 있어서 제일 많이 쓰지 말라 그러는데 제일 많이 쓰는 태그 중 하나가 div인 것 같아요. 자, 요 속성들, 오버플로우 속성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저빌러티 속성이 있어요. 비저빌러티 속성. 얘는 눈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 조심해야 할 게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어요.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비저빌러티는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아예 화면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비저빌리티는 여기 파란 게 있어요. 근데 얘 속성을 히든으로 하면 안 보여요.
비저블 하면 보이고, 마테컴 거의 안 쓰는 애라도 필요 없고. 근데 속성 설정을 안 하면 기본값이 비저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설정을 안 하면 보여요. 비저블이어서. 비저빌러티 속성이 비저블이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무 설정을 안 하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히든으로 속성을 하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돔 구조를 탐색할 때 비저블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논 하면 없어요.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버그를 못 잡아요. 나중에 디스플레이 속성이 태그가 있는데 없어. 디스플레이 속성이 논으로 되면 화면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아요. 근데 비저블 하면, 히든으로 하면, 비저빌러티를 히든으로 하면 안 보일 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버그의 양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저블 보여주는 거고요. 히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이렇게 떠 있어요. 히든 하면, 녹색에 히든 속성 넣으면 공간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논으로 하면, 히든 하면은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니까 다른 애들이 녹색 위치를 남겨두고 자리 잡는데, 디스플레이 논 하면 화면 자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버리죠. 공간이 아예 붙어버려요. 디스플레이 논 항례예요. 히든 항례고, 디스플레이 논 아예 화면에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은 상당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디 갔나? 근데 되게 중요해요. 잘 보시고요. 포지션. 자, 스태틱, 기본값이 스태틱이에요. 포지션 속성을 안 주면 스태틱이 돼요. 스태틱은 어떻게 되냐면 div를 3개 만들어요. 그럼 3개가 블록 태그니까 순서대로 쌓여요. 하나 더 선언했어요. 쌓여요. 스태틱은 그냥 쌓는 거예요. 새로운 div 태그가 있어. 새롭게 처음부터 쌓아야지. 스태틱이에요. 포지션 스태틱. 이 스태틱이 되면은 이동, 레프트 탑이라는 div를 이동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레프트 탑, 라이트, 오른쪽에 얼마, 버텀, 밑에서 얼마, 이렇게 속성들이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탑, 버텀,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스태틱으로 해놓으면 적용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쌓여요. 왼쪽으로 이동 안 해요. 마진 패딩 값은 적용돼요. 근데 이동시키는 만든 div 위치를 이동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라이트, 레프트, 탑, 버텀, 이런 애들 적용이 안 돼요. 스태틱 돼 있으면 적용이 안 돼요. 웬만한 이동 관련된 태그들은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속성 상태면 변화가 없어요. 저도 이동 관련해서 아무리 내용을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화가 돼요. 기술한 거에 대해서 변화가 되는데 기준이 달라요. 자, 그래서 렐러티브 얘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포지션이 스태틱일 때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해요. 누구를 기준으로? 포지션이 스태틱일 때 위치를 기준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50 이동하세요. 여기다가 레프트 50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박스가 스태틱일 때 이렇게 위치하니까 여기서 현재 위치에서 50 이동해요. 얘가 일로 이동해요. 얘도 현재 위치에서 50 이동해요. 얘도 현재 위치에서 50 이동해요. 현재 위치에서 50 이동해요. 얘는 스태틱일 때 기준으로 이동해요. 일단 나머지도 해볼까요? 어브솔루트 얘도 이동은 되는데 기준이 부모를 기준이에요. 얘는 스태틱일 때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하는데 얘는 부모를 기준으로 이동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바디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스태틱일 때 모양이 이래요. 그냥 쌓이죠. 레프트 저도 안 먹어요. 레프트 100, 탑 100 했어요. 각각 요 div에. 그리고 어브솔루트 속성을 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 부모가 바디가 되죠. 얘를 기준으로 100 이동해요. 1번은 여기 위치하겠네요. 이게 100 크기라면 1번은 100 일로 이동할 거예요. 1번 상자 일로 이동할 거예요. 2번 상자는 부모를 기준이에요. 100이니까 또 여기 또 쌓일 거예요. 1번도 여기, 2번도 여기, 3번도 부모 기준이니까 100 주면은 여기 쌓여요. 전부 하나에만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얘는 누구 기준? 부모 기준으로 해당 이동좌표로 이동해요. 포지션을 어브솔루트로 주면. 중요한 게 아무 부모나 하는 게 아니고 부모는 반드시 디스플레이 포지션 형태가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이 아닌 부모. 근데 부모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했는데 여기 얘가 부모가 디스플레이 속성이 스태틱이야. 그럼 얘는 부모로 취급 안 해요. 더 바깥쪽에 있는 애를 찾아요. 얘는 봤더니 부모가 스태틱이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위에 있는 부모가 아니고 조상이죠. 위에 있는 부모, 스태틱이 아닌 최초 부모를 찾아서 걔를 기준으로 이동해요. 어브솔루트. 그 다음에 픽스드. 얘는 사이트 들어가면 광고창이 드래그해도 항상 같은 위치에 떠있죠. 브라우저 기준이에요. 브라우저 기준. 얘 드래그해도 항상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위드 하이 주면은 뭐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고 브라우저에 무조건 똑같은 위치에 고정돼요. 100, 200 브라우저 기준 100, 200 위치에서 계속 유지해요. 얘는 다른 DIV랑 관련 없어요. 무조건 브라우저. 그래서 드래그해도 항상 같은 위치에 떠있죠. 광고창 같은 거 아무리 드래그해도 화면을 가리고 있죠. 픽스드에. 이거 뭐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정리된 책이 거의 없어요. 동영상들도 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만큼 돼 있는 애들을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책 어떤 책 PPT인데 10% 20%가 안 되는데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HTML, CSS 봐가지고 디자인 위주의 HTML, CSS 책이 많지 개발자 위주의 HTML, CSS 책은 거의 없어요. 웹에서 직접 다 확인해서 하셔야지. 책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찾아보면 강좌도 몇 개 대부분 디자인 위주라서 거의 못 찾을 텐데 중요해요. 되게 배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예제를 좀 봐드릴게요. 자, 포지션 스태틱 얘는 그냥 쌓여요. 그 다음에 이동이 불가해요. 레프트, 탑, 마진 그런 값 줘도 마진은 되고요.
레프트 탑, 라이트 버텀, div를 이동시키는 속성이 적용이 안 돼요. 스태틱으로 돼 있으면. 그리고 화면에 그냥 부모 기준으로 하나씩 쌓이고요. 렐러티브는 얘는 이동이, 나머지 애들은 이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디를 기준으로 이동하느냐, 스태틱일 때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해요. 스태틱일 때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이동해요. 얘 레프트 50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50, 왼쪽으로 50 이동해요. 위쪽으로 30, 얘를 기준으로 30이면 그냥 여기 생기겠죠. 레프트 50 하면 얘를 기준으로, 얘는 얘를 기준으로, 스태틱일 때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해요. 렐러티브. 어브솔루트는 부모 기준으로 이동해요. 근데 어떤 부모? 포지션이 스태틱이 아닌 부모, 여기 아닌 부모 기준으로. 얘도 뭐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이게 왜 안 움직이나, 부모 여기 있는데 도대체 왜 좌표가 안 먹나 보면은 부모가 어브솔루트, 스태틱이 아니어야 돼요. 걔를 기준으로. 그래서 스태틱일 때 이렇게 쌓이는데 왼쪽으로 50 하면 다 여길 기준이에요. 얘가 부모면. 그래서 다 똑같은 데가 있어요. 각각 다른 위치로 좌표를 줘야 다르게 이동하겠죠. 픽스드, 브라우저 기반이에요. 위에서부터 브라우저가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0,0에서 오른쪽 상단에 붙여놓았어요. 드래그해요. 계속 여기 있어요. 픽스드. 그리고 뭐 속성이 계속 생기던데 하여간 뭐 이 정도 많이 쓰는 거고요. W3 스프에서 저 새로 생긴 애가 있던데 한번 볼까요? W3 스프. 아이고, CSS로 해야 되나? 디아이브리? 디스플레이 있네. 디스플레이가 아니었나? 포지션이었군요. 여기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스티키. 이렇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스티키는 여기에 그냥 자리를 잡는데 여기 여기 div 스키티 하니까 그냥 자리를 잡는데 이게 드래그하면 이게 상단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화면에 벗어나면 이 속성 탑 0, 패딩 5, 이 속성이 적용돼요. 이거 5죠? 패드? 위아래 패드는 안 잡혔네. 패드 잡힌 거네. 안쪽으로 오죠? 잘못 생각했네. 마진이랑 헷갈렸어요. 이렇게 화면에 벗어나면 상단에 이렇게 걸치고 싶으면 탑 0 돼 있죠? 20 하면 어떻게 되나? 20 하니까 적용이 안 되네. 이걸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잘 안 써요. 최신에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있더라고요. div 쓰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런 애들도 있어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일단 스태틱까지만 봅시다. 스태틱 div, 이거 전부 div 블록 태그죠.
속성 뭐 스태틱으로 줬는데 기본값이 스태틱이어가지고 전부 각각 하나의 블록을 잡고 화면에 그려줬죠. 탑 100 위에서 100 떨어지라 그랬는데 전혀 레프트 왼쪽에 30 떨어지라 그랬는데 전혀 적용되지 않았죠. 이런 애들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쌓여요. 스태틱 쌓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화면을 다 차지하면서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렐러티브 가볼까요? 포지션을 렐러티브 했어요. 얘는 뭐야, 그냥 쌓았어요. 스태틱 했어요. 그랬더니 h1 태그 다음에 그냥 쌓였죠. 나머지는 렐러티브 했어요. 원래는 스태틱이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레프트 탑 마이너스 10 하니까 위로 좀 올라가고 레프트 30 하니까 이쪽으로 좀 30만큼 이동했죠. 마찬가지죠. 얘도 요거 적용해서 레프트 60 탑 20 이동한 거죠. 렐러티브 하면 스태틱일 때 위치, 원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겠죠. 얘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또 설명해 볼게요. 두 개 확인해 보세요. 포지션하고 렐러티브, 스태틱하고 렐러티브 얘기했고요. 디스플레이 논이랑 비저빌리티, 히든 두 개의 차이를 되게 중요해요. 디자인적 차이보다도. 디자인적 차이는 어차피 이거 하이트를 없애면 똑같게 나올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화면에 아예 없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논 화면에 없는 거예요. 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모를 찾으면 얘는 없어요. 화면에 없으니까 아예 없어요. 얘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디스플레이 논 하고서는 못 찾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오버플로우 속성 삐져나가면 그냥 보이게 하는 거 비저블이고요. 삐져나간 거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거 히든이고요. 스크롤 그때그때 생겼다 스크롤 생겼다 얘는 항상 스크롤이 있어요. 스크롤 속성은. 오토는 삐져나가면 스크롤이 생겨요. 안 삐져나가면 스크롤이 없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해보고 나머지 두 개는 오후에 또 확인해 드려볼게요. 자, 해보세요. 자, 포지션 위치 배열하는 거라 그랬죠. 스태틱 그냥 쌓는 거라 그랬어요. 기본 값이고요. 렐러티브 요 스태틱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브솔루트 부모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 포지션이 스태틱이 아닌 부모를 기준으로 이동해요. 픽스드 브라우저 좌표 기준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까 두 개 렐러티브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나머지 또 볼까요? 어브솔루트 자, 얘는 잘 보시면은 어브솔루트 하면 원래 부모 바디는 최상이어가지고 바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부모 div 안에 부모 div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부모 div가 스태틱이 아니어야 돼요. 스태틱이 아니어야 돼요. 걔가 핵심이에요. 얘는 바디 스태틱이 아닌데 바디여가지고 더 갈 데가 없어서 바디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부모 div에 스태틱이 아닌 포지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h1은 그대로네요. 그대로고 나머지는 어브솔루트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h1이 생겼고요. 두 번째 div가 여기를 기준이에요. 여기
레프트 30, 탑 70, 여기서 70, 왼쪽에서 30. 걔가 옐로우고요. 40, 90 더 들어갔죠? 30, 10만큼 더 들어갔죠? 여기 70, 여기서부터 70이었는데 90이죠? 더 조금 밑으로 내려왔고요. 마찬가지예요. 얘는 렐러티브네. 무시. 렐러티브면 원래 이게 3개가 쌓이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는 여기 있었겠죠? 여길 기준으로 이동한 거예요. 약간 이 정도인가 보네요. 스태틱이었을 때 기준으로 움직인 거예요. 얘는 좌표가 중요한 게 얘네들 어브솔루트는 여길 기준, 부모 기준이에요. 부모 기준. 그래서 좌표가 같으면 같은데 위치해요. 부모가 같을 테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쳐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픽스드인가요? 픽스드 돼 있죠? 이거 뭐 브라우저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드래그 하거나 항상 여기 고정돼 있어요. 픽스드예요. 자, div를 하나 만들고, 뭐 예제는 그냥 바디에 있어서 어브솔루트 포지션을 뭐 그냥 스태틱으로 되어 있어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간 부모 기준이니까 이가 일반 div이고 명확히 부모로 쓰이려면 뭐 렐러티브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렐러티브. 어브솔루트나 다른 데는 좀 부담스럽고 렐러티브가 제일 부담이 적으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이 안에 div 하나를 만들어요. 이거 HTML 태그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나? 이거 맞죠? 요런 상태가 돼요. div 안에 div 되어 있어요. div 안에 div. 그 다음에 얘한테 크기 위드 하이트를 줘요. 크기를 만들고 포지션 렐러티브 하시고요. 뭐 바디여서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div를 지금 왼쪽 그냥 크기만 주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붙어 있어요. 근데 얘를 어브솔루트나 렐러티브로 한 다음에 포지션을 라이트 0, 라이트 10 하면은 오른쪽에서 10이니까 노란 박스가 이쪽 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 있는데, 이 속성을 요 노란색 div에 추가하면 마진이 아니네. 이거 라이트 10 하면은 오른쪽에 가 있어요. 라이트 버텀 0으로 하면 이쪽 가 있을 거고요. 레프트 버텀 0 하면 이쪽 가 있을 거고요. 이 박스 하나랑 div 2개 만들어서 노란 박스 원하는 위치 아무데나 다 만들어 보세요. 이쪽에 하려면 음수값 넣어서 위치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코드를 다시 좀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면. 근데 몇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깥쪽 박스에다가 크기를 줬어요. 그럼 바깥쪽 박스가 이렇게 되겠죠. 안쪽 div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 속성을 안 줘도 되나? 본인이 해보세요. 스태틱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렐러티브나 뭐 해서 좌표를 주세요. 처음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 노란 박스를 오른쪽에 붙이고 싶으면 레프트 속성, 라이트 속성, 라이트네요. 라이트 속성 0, 탑 0 이렇게 넣으면 오른쪽 상단에 가서 붙는다고요. 라이트 버텀 아래 가서 붙을 거고요. 이 div 있으면 요 안에서 이거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보세요. 얘는 div가 하나, 둘, 셋, 넷, 5개이네요. 5개로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iv 안에 3개 있으면 4개 있으면 되죠.
div 하나 있고, 얘 갖고 연습해보세요. 오른쪽에 붙이고 아래 붙이고 왼쪽에 붙이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바깥쪽은 스태틱이 아니어야 되고요, 안쪽은 어때요? 이동해야 되니까 얘도 스태틱이 아니어야 되네요. 스태틱이면 그냥 쌓여버리겠죠. 렐러티브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속성에 포지션 속성을 렐러티브 하셔야 되고요. 위아래 좌표는 이동할 때 이게 잘 보세요. 마진으로 이동했나, 그냥 레프트 탑 이동했나. 레프트 탑 div 이동할 땐 레프트 탑 버텀 라이트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 0 탑 0 하면 여기 있고요, 라이트 0 레프트 0이네. 라이트 0 탑 0 하면 여기가 있고요, 라이트 0 버텀 0 하면 아래가 있고요, 레프트 버텀 여기가 있고요. 밑에 자, 그거 만들어 보세요. 자, 그거 만들어 보시고, 일단 만들어 봅시다. 한 번에 여러 개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이거 만들어 보세요. 요거 두 개 이제 확인해 보시고, 이번 시간은 요거 만드는 것까지 해봅시다. 잘 안되면 부르세요. 나머지는 다 설명해 드린 것 같고요. 자, 해보시고 잘 안되면 불러보세요. 자, 센터 정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센터 정렬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센터 정렬, 가운데 딱 정렬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필요할 때 웹에 검색해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div 센터 정렬. 상황에 따라 사용할 게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검색해 가지고 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방식이 있는데, 얘도 좌우 센터만 했네. 좌우 센터는 쉬워요. 텍스트로 정렬하면 돼서 쉬운데, 상하 좌우 정렬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챗GPT나 웹에 검색하셔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HTML 구조를 설계해서 화면을 만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기반으로 거기 맞춰서 하세요. 절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해서 얘 모양을 꾸밀 수가 없어요. 괜히 삽질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애를 기반 툴로 해서 조금씩 바꿔서 뭘 만드셔야지. 맨바닥에 만들었다간 본인들 감당 못 하세요. 웬만한 경력자들도 거의 힘들어요. 잘 못 맞춰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하시면 안 돼요. 가운데 정렬은 이미 되도록 하지 마요. 왼쪽 div 안에 넣어서 왼쪽에 붙여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 div를 센터 정렬하면 되죠. 그 방법이에요. 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되게 복잡해요. 필요할 때 검색해서 자기 상황에 맞는 걸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하면 한 7가지, 8가지 방법 쭉 정리해 놓은 사이트 같은 거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하세요. 지금은 중요한 건 div 안에다가 한쪽 구석에 이 div 기준으로 디자인 하시면 돼요. 이 div 옮겨도 안 깨지게, 안에 있는 내용이 안 깨지게, 그 정도로 구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 버리시고 다음 얘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 보고 똑같은 걸 스태틱이란 얘기예요. 해당 박스가 스태틱이란 이야기예요. 만들어 보세요. 종종 물어보세요. 여기 떨어져 있는데 왜 떨어져 있냐. 바디에 마진 패딩 값이 있어서 그래요.
DIV 디자인할 때 보통 별 마진 패딩 0, 마진 패딩 0 이렇게 해놓고 디자인해요. 얘 때문에 알 수 없는 이렇게 공간들이 생겨요. 이거 파란색 마진, 바디에 있는 마진 패딩 값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뭐 허용하지 않으면은 마진 패딩 값을 0으로 해놓고 하면 그나마 나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그들은 태그만의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설정 안 해도 기본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떠요. 왜 뜨냐? 나중에 어떤 애는 뜨는데 어떤 애는 안 뜨고 막 그래요. 마진 패딩 값이 이미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스태틱이고요. 나머지는 렐러티브예요. 만들어 보세요. 이 모양으로. 얘는 스태틱이고 어브솔루트예요. 이게 보시면 얘는 딱 붙었는데 얘는 떨어져 있죠. 어브솔루트는 마진 패딩 값이 마진 값이죠. 패딩 값인가? 하여간 마진 패딩 값이 둘 중에 하나가 적용되지 않아요. 얘는 패딩 값이 있어서 떴는데 어브솔루트 부모 이자표를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마진 패딩 값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안 일어나게 하고 싶으면 마진 패딩 값을 0으로 해놓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 만들어 보세요. 스태틱 마진 패딩. 얘는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이 바깥쪽 div 안에 두 개의 di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 녹색 div가 움직이면 안에 거는 관계없이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왜? 얘 부모가 녹색 div니까 녹색 div 막 움직이면 좌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브솔루트는 부모 기준이니까 녹색 기준이니까 위치가 막 변경돼도 따라다녀요. 확인해 보세요. 답안은 뒤에 있을 거예요. 위에 있나 밑에 있나 어디 있어요? 없나? 지워버렸나 보네. 원래 있었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지워버렸나 봐요. 잘 만들어 보세요. 웹에 찾으면 다른 분이 만들어서 제출한 코드 있을 거예요. 제 사이트. 자, 얘는 픽스드에서 무조건 여기가 붙은 거고요.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어 보시고 뭐 잘 모르겠으면 부르시고 가운데 정렬은 나중에 하세요. 여러분들은 일단 div 안에 나중에 만들 때 div 안에 내용을 넣어서 이 div가 이동해도 똑같은 모양이 유지되도록 구현하시면 돼요. 센터 정렬은 상황에 따라 달라서 여기 제시한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전체 윈도우즈가 있고 본인이 정렬하고 싶은 div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깥쪽 50% 아래 50% 하면 어때요? 삼각형이 레프트 50% 탑 50% 하면 딱 절반에 위치할 거예요. 그럼 이 div가 여기 딱 위치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의 절반을 이쪽으로 옮기고 요거의 절반을 위쪽으로 옮기고 그럼 가운데 정렬 되겠죠.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가운데 정렬 될 거예요. 좀 복잡하죠? 나중에 본인에 맞는 거 찾아서 센터 정렬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렬해야 돼서 웹에 검색하면 명확하게 얘기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디까지 했나? 이거 아니네. 이 정도는. 자, 만들어 보세요.
G인덱스는 뭐 하는 거냐면 div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어떤 걸 위로 할 거냐 G인덱스로 표시해요. G인덱스로. 그래서 숫자가 크면 앞으로 오나? 잠깐만요. 파란색이 제일 앞에 있죠? 숫자가 제일 크네요. 제일 큰 게 맨 위로 와요. 숫자가 뭐 음수 넣어도 되고 양수 넣어도 되는데 제일 큰 겹쳐 있을 때 어떤 걸 위에 놓을 거냐 G인덱스로 결정을 해요. 제일 큰 숫자가 나오면 제일 위에 서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제일 블루가 제일 높을 거고요. 숫자 G인덱스 3 2 1 0 그렇게 되겠네요. G인덱스도 포지션이 스태틱일 땐 적용되지 않아요. 어우솔로일 때만, 스태틱이 아닐 때만 적용이 돼요. 자, 순서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거 카페 가면 글래스로 검색하시면은 저 이미지들이 있어요. 카페 가시면 카페 어디 갔나? 카페 가시면 글래스로 검색하면 있을 거예요. 하면 맨 뒤로 가면 제가 올린 거 여기 있네요. div 글래스 이제 이거 압축 풀면은 컵 이미지들이 있어요. 컵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 컵을 쌓아가지고 이런 모양 만든 건데 이미지 4개가 이거 하나 컵 3개 있고요. 얘네는 div 쌓은 거예요. div 쌓아가지고 짝대기 그은 거예요. 이미지 따로 없어요. 그리고 4개 쌓아서 이거 만들어 보시고 무료 이미지 가지고 어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바닷속을 만들든가 어항을 만들던가 볼까요? 바다 이미지, 바닷속 이미지, 바닷속 어항을 만들어서 뭐 이거 뒷배경으로 깔아놓고 위에다가 뭐 이쁜 거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콘 파운더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게 있어요. 아이콘 파인더 뭐 이런 사이트 가가지고 왜 뭐 무료 사이트 검색해 보세요. 여기다가 뭐 PC 여기 보면 프리, 여기 보면은 라이센스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뭐가 프리인지 모르겠네. 이게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할 수 있는 프리일 거야 아마. 프리니까 확인 각자 해보시고 뭐 이런 거 다운로드해서 만들던가. 아마 중간에 있는 거는 무료가 아닐 것 같은데. 무료가 아니죠? 광고인 것 같고요. 얘네들은 아마 무료일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모아서 어항을 만들어 보던가 div에 넣어서 이쁘게 프리돼 있네. 낚시하는 것도 만들 수 있겠네요. 낚싯바늘, 미끼, 해마 크기 조정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보세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편한 걸로 해서 받아송 어항 만들어서 제출해 보세요. 실행할 수 있도록 링크 걸어서 제출 좀 해보세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 만들어 보시고 어항 만들어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에요. 다 됐나? 다 하신 분은 아침에 했던 걔 한번 해보세요. 뭐였더라? 뭐 주소가 기억이 안 나네. 그 CSS 하는 거 있죠? PPT에 있으니까 주소 가가지고 CSS 여기 있네. 이거 해보세요. 4시간에 한 번씩. 어차피 반복하다 보면 이거 1분이면 해요. 뭐 할 때 한 번씩 하고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다 하신 분은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하던 거 마무리 하시고 G인덱스 확인하시고 만들어 보세요. div 안에 넣어서 쌓은 거예요. 이미지 넣어서 div 이동해 가지고 이런 모양 만드시면 되고 어항 만들어서 제출해 보세요. 다 됐나? 하면 div 배열하는 건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풀로 div 쌓는 거 할 예정이에요. 쌓는 게 엄청 까다로워요. 자,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